자, 제가 한때 아무도 트럼프 열풍을 주목하지 않고 미국 기득권 힐러리가 대통령 당선될 거다 했을 때 트럼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다시 봤다. 그때부터 뉴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보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지난 2020년에는 제가 이번에는 트럼프가 안 된다. 근소하게 질 거라 했습니다. 트럼프의 파퓰리즘이 그동안에 그야말로 잘못된 숱한 이 행동들로 인해 이 미국 내에 트럼프를 저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는 안 되고 트럼프 저 자신의 한계 때문에 파퓰리즘에 불을 끄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트럼프가 될 것 같았지만 개표 막판에 결국 졌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에 대승할 거라고 보여졌지만은 하원에서는 근소하게만 이겼고 상원에서도 여전히 민주당이 집권하고 오히려 격차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패배로 해석되어서 트럼프가 디센티스 같은 후보자에게 밀리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바이든이 트럼프를 기소하고 어쩐다 하면서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요. 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파퓰리스트들이 트럼프의 행동에 실망해서 좀 흩어지다가 그들은 대부분 서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엘리트에 대해서 반엘리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지방의 쇠락한 지역에서 살고 화이트 워킹 클래스인데 백수고 이런 계층이 많고 또 나이든 혼자 고립된 노인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는 지지자들이죠. 또 미국의 흔히 거구라고 불리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강경한 국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해요. 다양한 계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트럼프가 좀 사기성이 있고 너무 야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 미국의 대선에서 선거가 조작되어서 자기가 패배했다고 현역 대통령이면서 선거 개입, 선거를 뒤집고자 하는 개입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니까 의회 습격을 사실상 선동했지요. 그래서 나중에 펜스조차도 트럼프를 부정하고 그냥 트럼프 패배로 밀어붙였잖아요. 그 펜스가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미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트럼프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자신을 헌법 위에 올리려는 사람은 절대 다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트럼프는 자기한테 헌법을 깔아뭉갤 것을 미의의 난입 사건이 난 날 요구했는데 나는 헌법을 선택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출마 선언을 냈어요. 사람이야 펜스가 미국에 그야말로 이 올드한 보수 수준에 걸맞고 행동도 무게감이 있고 괜찮지요. 그런데 미국의 공화당이 지금 벌써 오래전에 2016년도 이전에 금융위기 때 이후부터 파퓰리즘화 되어버렸고 그런 미국의 이 우파 쪽의 반지성주의고 반엘리트주의를 지향하는 수많은 흐름들이 모여서 미국의 파퓰리스트가 되고 그 파퓰리스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공화당을 점령해버렸고 과거에 공화당이 이 기득권 공화당 지도부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이제는 이 파퓰리스트들이 공화당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거 때 트럼프가 지지했던 상원의원이나 주지사 후보가 많이 떨어진 것은 트럼프가 개인적 이해관계로 지지해서 그렇지. 그래도 이 트럼프가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 내 경선에서는 거의 승리했어요. 그래서 공화당 안에서는 이런 파퓰리스트들이 전국적인 주 단위로 행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을 지금 막을 방도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근 50% 수준이고 이제 2위를 달리는 디센티스 지사가 20%, 나머지는 3% 안팎의 3위권 그룹이 있어요. 펜스도 지금 3위권 그룹의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도토리 키재기 후보들이 여러 명 있고 한 10여 명 있고 3위권에. 그리고 디센티스가 그들보다는 훨씬 앞서서 20% 수준에 있고 트럼프는 디센티스의 2배 반 정도 지지가 높은 50% 수준에 있는데 디센티스가 자신의 여러 가지 소심하고 좀 모호한 부분을 극복하면 열렬히 지지를 받으면서 트럼프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보는데 저는 트럼프가 가진 저 파퓰리스트들을 선동하는 기질 그리고 그가 언론을 장악한 그런 이 기성의 노하우와 그걸 뒷받침하는 돈 이런 것들을 볼 때 디센티스가 현재는 트럼프를 뒤집을 요인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현역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하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경쟁자가 거의 없지요. 그래서 바이든은 자기가 이미 출마 선언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 민주당 내부에 주류에서는 바이든에 동정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샌더스도 맛이 가버렸고 과거에 샌더스가 무소속으로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참여했는데 지난 2020년에는 이 샌더스의 힘이 2016년보다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2016년도에는 샌더스가 힐러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누르지 않았으면 한번 될 수도 있었는데 무너졌죠. 그때 아마 좌파 포퓰리스트 샌더스가 되었으면 우파 포퓰리스트 이 트럼프가 졌을 거예요. 그런데 샌더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샌더스가 나오지 못할 거라고 보고 샌더스를 지지했던 흑인 코넬 웨스트라는 신학대 교수가 이 샌더스를 지지하던 피플스 파티 인민당 이름으로 대선에 출마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민주당에는 사실상 바이든으로 확정이 됐는데 바이든의 약점은 건강, 나이가 제일 큰 문제죠. 바이든이 한 일주일 전에도 이 콜로라도주 공군 사관학교 졸업실에서 다시 꽈당하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비행기를 타다가 넘어지고 또 반려견과 놀다가 다리에 금이 가고 이번에 이제 공개적으로도 세 번째 이 꽈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 바이든의 나이가 80세인데 백전노장 정치인이냐 아니면 일각에서 치매설까지 넣어놓는 말실수가 있고 넘어지는 모습이 계속 목격될 때마다 바이든이 과연 저 상태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심도 증폭되고 있어요. 그러나 바이든도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일단 뭉개고 가고 있어요.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대결로 갔을 때 현재는 민주당, 공화당 내부에서 여론조사가 있고 바이든하고 트럼프를 직접 견주어서 조사는 별로 하지 않고 있는데 몇 개의 그 언론들은 트럼프가 재선 가능성이 낮다 그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2020년 패배 이후에요. 그런데 요 근래에 보면 그런 주류 언론의 분석과는 다르게 미국의 경제가 2016년보다 2020년이 더 나빠졌고 그래서 2020년에도 트럼프가 커다란 실수를 안 했더라면 대통령이 됐을 거라는 거죠. 전적으로 트럼프 자신의 실언이나 그런 믿음직하지 못한 행동들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 중도층 그리고 부동층들이 트럼프에서 이탈함으로써 지게 된 거죠. 그렇지만 트럼프는 역대 어느 대통령 당선자보다도 많은 득표를 했죠. 좀 더 나아진 2020년에서 이 대선에 실패한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현역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도 있고요. 경제 상황은 2016년보다 2020년이 더 나빠져서 물론 현직의 책임도 있지만 경제 상황이 나빠질수록 포퓰리스트 트럼프가 선동을 잘해서 자기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 자신의 잘못으로 놓쳤어요. 트럼프는 선동은 하지만 세상의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능력은 많이 부족해요. 자, 그런데 2024년의 이 선거 환경은요.
2020년과 비교가 되지도 않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란 게 핵심이에요. 경제가 내년에 올해보다도 훨씬 나빠지고 올해 안에 미국 경제가 그야말로 거대한 침체 붕괴를 겪게 될 거고 은행 위기도 터져 나올 거고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트럼프한테 가면 갈수록 더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한테 유일하게 그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법적 변수지요. 그래서 미 검찰, 연방수사국, 그리고 특별검사 등이 백악관 기밀 유출 의혹 등을 조사 중이고, 그래서 연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그가 범죄 수사 대상임을 알리고 기소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고 엊그제 미국 언론이 잇따라 보도했고, 성추문, 입막음 의혹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의 형사재판이 내년 3월 시작되고 1월 6일 의회 난입 폭동에 대해서 또 조지아주 선거 개입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 선거 개입이라고, 자기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하지만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될수록 트럼프 지지층이 탄압을 받을수록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양자 대결에서도 바이든이 우위에 있어서, 바이든이 뭐 여러 가지 실수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미국에 그렇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지금 애척 불허가 경제 상황이 어떻게 작용할 건가 하는 것이 트럼프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넘어서서 시한폭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방송 녹화하는 조금 전에 들어온 이야기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기밀문서 유출 의혹으로 트럼프를 기소했는데, 그래서 재판에 넘겼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이 소셜미디어에 부패한 바이든 행정부가 내 변호인들에게 내가 기소됐다고 알렸다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의 끝장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미국 공화당의 여타 후보들은 수사 대상이 경선에 뛰어들면 안 된다 했지만 저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할 거예요. 근데 경제가 급속히 나빠질 거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자신하고, 그럴 때 이것이 트럼프의 환경을 좋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이 수사 문제가 있지만은 2016년 당선될 때보다 경제적 환경이 더 악화되어서 포퓰리즘이나 미국의 극우화 경향, 또 공화당 내 트럼프를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 기득권의 시도가 먹혀들지 않게 돼 가고 있고, 경제가 그때보다 더 악화되면서 결국은요, 바이든 정권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이제 어떡하는 거죠? 일본에서도 트럼프가 될까봐 지금 큰일 났다라고 벌써 준비하고 있다는데, 바이든에게 공들인 윤석열 정권은 이게 트럼프가 되면 이제 또 어떡하냐. 트럼프는 되면요, 김정은이하고 군축 협상에 들어가가 이번에는 곧바로 임기 초반에 북한이 미국에 대한 ICBM이나 핵을 폐기하겠다, 자의적 차원에서 SRBM 미사일과 핵은 조금 갖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버리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걷어버리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등도 거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계가요, 미국에 다시 고립주의, 보호무역 등으로 가게 되면서 뒤흔들릴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묻고 싶고요. 지금 속으로 제일 좋아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Revolution 21
몰아보지 마 특히 울 어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